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약국에서 구입한 그 비타민, 그 건강보조식품이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4세 김모 씨는 매일 아침 15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며 이제 오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알약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먹던 보조제 중 하나가 그의 부부관계까지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런 비극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4가지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아왔던 건강보조식품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알려지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들의 사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건강해지려고 이 알약들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건강보조식품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칼슘 보충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이 4가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마이너스 심장을 겨냥한 총알.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비타민 E 알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혹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의학계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를 먹으면 암도 예방하고 심장병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암 발생률이 증가했고 사망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무려 18%나 증가시켰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가벼운 흡연자였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폐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을 3년간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폐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년 후 그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타카로틴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건의 연구가 경고했던 그 위험성을 떠올리면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일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고용량 알약으로 먹으면 그것은 괴물로 변합니다. 혈액 응고 체계를 파괴해서 뇌출혈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73세 이모 여사는 3년간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했습니다. 노후 건강 투자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보약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용량 항산화제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신선한 녹색 채소, 다채로운 과일, 견과류. 이것들에는 자연스러운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음식들은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장을 약 창고로 만들지 마시고
식탁을 건강의 보물창고로 만드세요. 비타민 E가 필요하십니까?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드십시오. 베타카로틴이 필요하십니까?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를 드십시오. 이것들이 진짜 슈퍼 히어로입니다. 69세지 모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용량 항산화제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따라 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가 좋아졌고 피부에 혈색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약을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간 것이 제 인생을 구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차가운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건강 보조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2번째 보조식품인데요. 이것은 특히 남성분들의 부부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칼슘 보충제 마이너스 심장을 향한 총알. 여러분, 혹시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칼슘 알약이 여러분의 심장을 죽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세 한모 여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간 매일 2000mg의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거야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극심한 흉통이 찾아왔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동맥은 마치 낡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칼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를 키우려 했지만 사실은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칼슘 보충제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국제 연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대량의 칼슘을 몸에 넣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노인들의 동맥 경화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 보충제는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도 망가뜨립니다. 76세 민모 씨는 4년간 매일 3알의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뼈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신장 결석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칼슘을 처리하느라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경고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몸은 시간을 두고 조절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는 마치 홍수처럼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몸은 혼란에 빠지고 처리할 틈도 없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멸치 멸치 한 줌만 먹어도 알약 2알에 해당하는 칼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두부 한 모는 보충제 3알에 해당하는 칼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귀한 무기질까지 함께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는 자연이 준 칼슘 슈퍼푸드입니다. 유제품 우유, 무가당 요거트는 몸이 가장 좋아하는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90%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햇빛입니다. 아침 햇살을 15-20분만 쬐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면 몸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합니다. 무료이고 자연스럽고 어떤 보충제보다 1000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빠른 걷기 30분,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장보기.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칼슘 알약을 살 바에는 운동화를 사십시오. 러닝화 한 켤레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20만 원짜리 칼슘 보충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린 칼슘도 무섭지만 남성분들에게 더 치명적인 건강 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마이너스 뇌를 노리는 독약.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를 드시고 계십니까?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강보조식품 중 하나입니다. 광고 문구는 화려합니다. 탁월한 기억력 개선, 치매 효과적 예방, 뇌혈류 촉진.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JAMA를 포함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치매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사용할 만한 충분히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응집 기능을 강하게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먹으면 통제 불가능한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74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좋은 기억력을 유지해서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희망으로 2년간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사고였지만 머리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 있으며 지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잡한 뇌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김모 여사는 친구의 권유로 노년의 두뇌 보호를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치 하나를 뽑으러 치과에 갔을 때 상처에서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녀가 매일 복용해온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 문제는 결코 어떤 단일약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을 맹신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후원하고 수행한 GEM 연구입니다. 이 거대한 연구에는 평균 연령 79세,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120mg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을 복용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추적 조사는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 그룹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뇌를 지니고 치매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30-40분만 규칙적으로 걸어도 인지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를 지적 활동으로 도전시키십시오.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두뇌 게임,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이런 활동들이 신경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에 영어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지 기능은 또래에 비해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기르십시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넷째, 과학적인 식단을 적용하십시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에 중점을 둔 지중해식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값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마케팅에서 선전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것이 제가 30년간 의학에 헌신한 끝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투석까지 받게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결국 부부관계도 불가능해집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마이너스 신장을 파괴하는 망치. 여러분, 혹시 근육을 키운다고, 노화를 막는다고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계십니까? TV에서 노인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 파우더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류모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2큰 숟가락의 단백질 파우더를 열광적으로 먹었습니다. 근육이 젊을 때처럼 불끈할 거야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악몽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로 멈추지 않는 구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콩팥은 그가 신약이라 믿었던 과잉 단백질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발적 사례가 아닙니다. 매일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의학 연구는 고령자의 단백질 파우더 남용이 치명적 위험을 가져온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경미한 신부전 같은 시한폭탄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신비로운 기관인 신장은 넘쳐나는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장이 무너지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는 광고에서 속이는 것처럼 단백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공 감미료, 화학 첨가물, 심지어 납과 카드뮴 같은 끔찍한 중금속까지 들어있는 독성 칵테일입니다. 이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몇 년 전 수입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에서 납과 카드뮴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것들은 진짜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저 화려한 광고 문구를 믿고 스스로의 몸을 화학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결국 온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단백질 파우더를 과다 복용한 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부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근육을 키우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이제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단백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값비싼 단백질 통조림이 아니라 바로 집, 부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 통에서가 아니라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달걀 마이너스 아침에 삶은 달걀 한 개면 충분합니다. 완전 단백질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바다 생선 마이너스 고등어, 삼치, 연어. 이것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이너스 3도 풍부합니다. 부드러운 두부 마이너스 두부 반모면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각종 콩류 마이너스 검은 콩, 서리태, 병아리콩.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신선한 살코기 마이너스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까지 담고 있어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아직도 한 80세 할머니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가 합성 단백질 남용으로 투석을 받게 되자 단백질 파우더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에서 챙겼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에 열광하는 동년배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젊은이처럼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낯선 단백질 가루보다 집밥이 더 믿음직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고 이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단백질은 분명히 몸에 필요하지만 고용량 파우더를 주입하는 것은 느린 자살과도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소중한 신장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근육과 전반적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족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을 지탱해온 바로 그 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보조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교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그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 의사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4가지 건강 보조식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마이너스 심장을 겨냥한 총알. 둘째, 과도한 칼슘 보충제 마이너스 혈관을 석회화시키는 독. 셋째, 은행잎 추출물 마이너스 뇌출혈을 일으키는 위험한 약.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마이너스 신장을 파괴하는 망치. 여러분,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밥상 위 음식, 매일 걷는 발걸음, 햇빛 아래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